우선은요, 색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컬러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. 뭐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색깔을 인식을 할 때 있는 그대로의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과 비교를 해서 봅니다. 그래서 주변에 비해서 더 밝은지, 주변에 비해서 더 어두운지, 주변에 비해서 더 붉은지, 더 푸른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단 말이죠. 그래서 항상 어떤 걸 그리실 때는 내부에서부터 바깥으로 그려내기보다는 우선은 배경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내부를 잡으면은 더 원래 색깔에 가깝게 칠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칠할 때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요 배경색 툭 넣어 보겠습니다. 요 이미지에 지금 보여지는 면이 3개잖아요. 그래서 요 3개가 각각 밝음과 어둠이 지금 나누어졌는데 얘가 제일 밝고 얘가 두 번째 밝고 얘가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어둡죠.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이제 딱 구분을 할 때 일단 여기가 제일 어두우니까 각도상으로 이제 빛이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요 3번 부위가 되겠죠. 어두운 부위. 그래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빛이 들어가는 곳과 들어가지 않는 곳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림자도 요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게 된 건데 그림자가 지금 넓어지는 걸로 봐서는 광원은 아마 요 도형에 지금 비춰지고 있는 면보다 좀 더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. 그리고 그림자의 시작점은 이제 요거랑 마주보고 있는 저쪽에 보이지 않는 요 면인데 한 3차원 세계니까 요 반대쪽 그림자는 저 반대쪽 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겠죠. 그래서 그림자가 출발하는 방향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윗면과 옆면 중에 더 밝은 부분이 옆면이잖아요. 그죠? 윗면보다 옆면이 더 밝아요.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 윗면이 빛과의 각도가 옆면에 비해서 180도에 더 가깝다는 거죠.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조명이 만약에 위쪽에 더 가까웠다. 그러면은 얘가 더 얘보다 얘가 더 180도에 가깝잖아요. 근데 지금은 옆면이 더 밝아요.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광원이 지금 위보다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보다 아래쪽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지금 조명이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위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뜻인 거죠. 그래서 광원의 위치는 아래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.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하나씩 형태를 좀 잡아가 보자면 이제 육면체를 그릴 건데요. 레이어를 할애를 해서 스케치를 먼저 해도 되고요. 뭐 이런 식으로. 이건 이제 선화가 더 편한 사람은 모양 자체를 선화로 잡고 들어가면 더 편하겠죠.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. 아니면 이제 애초에 면화로 그리는 사람이다. 그러면은 처음부터 면으로 쪼개서 들어가도 되겠죠. 이렇게 좀 밝은 색이랑 어두운 색 구분을 해서 뭐 첫 단계부터 그냥 이렇게 면화로 아예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. 면으로 칠하는 걸. 근데 저는 잘하기는 선으로 그리는 걸 더 잘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치관에 맞게 난 잘하는 걸로 하겠다. 혹은 나는 좋아하는 걸로 하겠다.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그리고 너무 형태에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. 지금은 명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명암 넣는 거에 좀 더 집중해 보시고 그리고 레이어 효과 같은 것도 써줄 수 있겠죠. 뭐 예를 들면은 아래 레이어로 클리핑 같은 걸 쓰면은 이제 요 처음에 칠해 놓은 거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훨씬 더 편하게 칠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곱하기 레이어나 혹은 더하기 레이어 같은 거 쓰면은 명암 같은 것도 쉽게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활용을 좀 해보세요. 컬러를 정할 때는 이제 주변 컬러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를 그릴 때는 이제 뭐 몇 퍼센트의 뭐로 그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 밝게 그린다
혹은 뭐 옆에 있는 거에 비해서 어둡게 그린다. 요런 기준인 거예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윗면은 배경보다는 밝고 옆면보다는 어둡다.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면 그 사이 정도의 컬러를 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그냥 섞어서 그 사이 색깔을 쓰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진짜 팔레트 위에서 색깔 섞듯이 섞어가면서 그 컬러를 찾아가시면 훨씬 더 수작업 느낌에 가깝게 작업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스포이드랑 투명색 쓰는 거랑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면서 아마 처음에는 좀 손에 안 익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브러쉬랑 펜이랑 스포이드 흐리기 뭐 요런 이제 도구를 이제 우리가 펜으로 그릴 때는 펜이랑 지우개 이렇게 두 개만 썼잖아요. 그런데 이제 브러쉬를 써서 그릴 때는 이제 뭘 많이 쓴단 말이에요. 색도 계속 섞고 막 밑에 있는 거랑 막 합치기도 하고 뭐 레이어 기능도 쓰고 막 이러니까 약간 더 기술적인 측면이 좀 들어가게 된다. 그리고 브러쉬 모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도형을 약간 조각하듯이 깎을 일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회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브러쉬 자체에 있는 약간의 텍스처가 있으면은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뭔가 수작업 느낌을 내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뭐 브러쉬도 다양하게 있잖아요. 포토샵에도 뭐 유화 브러쉬, 뭐 펄 브러쉬, 수채화 브러쉬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.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밑에다가 깔아보시고 그림자도 한번 칠해봅시다. 그림자는 요 어두운 면보다도 더 어두운 컬러로. 이제 이게 그냥 빛이 왔을 때 밝음과 어두움을 구분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요 안에서도 이제 빛의 반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어두운 부분을 좀 보자면은 요 윗면에 비해서 아래쪽 면이 조금 더 밝습니다. 보시면 위쪽은 컬러가 퍼센테이지가 32, 31 요 정도, 29, 31, 32 정도의 퍼센테이지인데 아래쪽은 이제 36, 37, 38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컬러의 퍼센테이지 차이가 있는 거죠.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밝아지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면 빛이 왔을 때 바닥에 튕겨져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죠? 바닥에서 튕겨져서. 그러니까 바닥에 가까운 면일수록 더 반사광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바닥에서 멀리 갈수록 이제 덜 받는 거죠. 그래서 아래쪽에 가까울수록 약간의 밝은 면으로 그려주는 거. 그래서 컬러에서 조금 밝은 색깔로 이렇게 아래쪽 면을 좀 칠해줄 수 있겠죠.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수 있겠고. 네,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막 정확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런 느낌만 적용이 되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래쪽을 봤더니 밝아졌던 애가 다시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뭐냐면 이 그림자가 지금 반사된 거예요. 그림자가. 그래서 어, 그림자가 반사돼서 다시 여기까지는 이제 요 밝은 면이 반사돼서 밝았는데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반사돼서 다시 어두워진 거죠.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그 그림자가 반사된 게 또 반사돼서 어두워지고 또 그 다음에는 그림자가 반사된 게 다시 반사돼서 어두워지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
요 사이에 요 선 있죠. 요 선은 완전히 어두운 색깔입니다. 왜냐면 자기들끼리 그림자를 계속 반사시켜서 네, 최고로 어두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형태들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땅이랑 딱 닿아 있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진한 그림자 라인이 딱 생기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를 딱 보세요.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밝아지잖아요, 점점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오른쪽이 더 어두웠어요. 근데 여기에서는 왼쪽이 더 어두워집니다. 그래서 그 중간 지점쯤에서는 형태가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잘 살려주시면은 아 여기가 딱 컬러가 전환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되게 현실성을 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중간에 아주 특이한 형태의 컬러 전환이 있던 그림자가 서로 비추면서 그리고 그 밑에 그림자에서는 엄청 진한 컬러의 그림자 라인이 생긴다는 거. 그리고 그림자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릿해지는 부분이 더 커진다는 거. 그래서 항상 어떤 지점을 컬러를 칠할 때는 이렇게 구역을 딱 나눠서 어디가 제일 밝고 어디가 제일 어두운지 이렇게 딱 구역을 나눠서 어디가 더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이제 밝은 면에서 빛이 반사되어서 어두운 면이 반사되기도 하지만 밝은 면이 반사되기도 하겠죠. 그래서 광원이 여기에 빛이 가장 강하게 닿으니까 얘가 이제 바닥으로 반사되면서 바닥이 이렇게 밝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바닥 쪽에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이러면 되게 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도형들 간의 경계면도 얘가 육면체긴 하지만 요 끄트머리가 완전히 뾰족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송곳처럼. 보시면은 꽤 뭉툭합니다. 왜냐면 여기저기 구르고 그랬을 거니까. 그래서 끄트머리가 뭉툭한 거랑 끄트머리가 뭉툭하기 때문에 모서리도 당연히 좀 뭉툭하겠죠. 그래서 요 라인도 보시기에는 이제 아주 날카롭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요 라인을 약간 흐릿하게 만들어주면은 좀 현실성이 생깁니다. 요 사이를 이제 약간 흐릿하게 중간 톤을 하나 만들어주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조각의 느낌이 듭니다. 현실성을 좀 부과하기 위해서 브러쉬에 뭐 텍스처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심심하면은 뭐 요런데 이빨 나간 거 뭐 이런 것들도 그려줄 수 있고요. 그래서 항상 어떤 형태를 그릴 때는 각도를 생각을 하면서 네,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육면체를 좀 하나 그려보았습니다.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,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,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, ma ci sei quattro giro d'amor.